V4입니까? 어? 이거 카메라서 잘 보이는데, 이게 설마 얼마가 나올까? 속도가 응? 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발전하는 테슬라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드디어 조금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인트로 영상으로 쓴 게 신기한 슈퍼차저 V4 같이 생겼는데, 막상 꽂아보니까 속도가 뭐 나름 빠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빠르지는 않아서, 근데 모양은 V4 같이 생겼는데, 아니면 아직 사이버 트럭을 엄청 이렇게 속도를 지원하지 않는 건지 신기한 슈퍼차저가 있어서 잠깐 써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충전 그 state of charge가 그렇게 아주 또 낮진 않아서 속도가 그랬나? 더 꽂았으면 더 올라갔으려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CCS 타입 어댑터도 이미 달려있고 페이먼트 시스템까지 있는 신기한 슈퍼차저도 잠깐 써봤습니다. 인프라도 다 테슬라로 점점 뭐 이 동네는 더더욱이 그렇죠. 제가 이번에 받은 업데이트는 이제는 비전으로, 그러니까 원래 3랑 Y, 뭐 S, X는 다 있는 건데요. 3D로 잘 파크 비전 어시스트죠.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략적인 것만 보여줬지 그렇게 각각의 물체의 거리나 이런 거를 상세히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그 어시스트는 굉장히 정밀했습니다. 제가 잠깐 써보니까 업데이트 하자마자 써봤는데 굉장히 정밀하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이버 트럭이. 앞에도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범퍼에 카메라가 달려있죠. 사이버 트럭은 다른 차들과 달리 카메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더 뒷바퀴 조향과 더불어서 그거 바뀌었는데도 사실 참 이렇게 트랜스퍼 러닝이 아직은 AI가 쉽지 않지만 이제 이런 비전 어시스트가 되면서 초음파 센서 저리 가랄 정도로 거의 그 급으로 이렇게 벽이나 이런 거를 상세히 인식해서 조만간 이제 FSD가 진짜로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애쇼기 한 얘기니까 요거는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쿵떡쿵떡 사이버 트럭의 FSD만 되면은 진짜 최고인데, 그게 없어서 지금 아쉬움이 남는데, 지금 거리 인식이라든지 물체 인식이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저 정도를 보니까 이런 속도라면 9월엔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요, 진짜 최고의 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족도도 극강이고요. 언론에서 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무척, 일부 차들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주변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저는, 이거 만족도 최상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제 모델 S도 갖고 있죠. 여담이지만, S도 갖고 있는데, 타이어가 빨리 단다. 근데 제가 그전 3Y는 그쵸, 그 타이어를 그 못을 밟아가지고 그래서 좀 일찍 교체했지. S는 지금 4만 마일이 다 됐는데, 진짜 좀 있으면 4만인데 타이어가 아직 트레드가 조금 남았습니다. 4만 마일이면요 6만 4천이죠. 미쳤네요. 4만 마일을 뛰는 동안 타이어가,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물론, 이제, 비싼 타이어인 것 같고, 근데, OE 타이어입니다. 그래서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라든지, 환경, 이런 거에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맹신할 수는 없는데,
딱히 제가 뭐 테슬라를 몬다 그래서 타이어가 뭐 일찍 단다든지 저렇게 고성능 차인데 근데 하이웨이 위주로 달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 경험은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비교를 동일 성능이 아닌 자꾸 이제 뭐 프리우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교하셔서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물론 성능에 점수를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만족감은 최고다. 그리고 이런 비전 업데이트와 더불어서 이제 스마트 서먼, Actually Smart Summon, 그래서 이걸 줄여서 ASS라고 부르는데 참 이름도 사람들 참 재미나게 잘 부르죠. 이미 스마트 서먼이 있었고 저도 옛날 영상을 보면 제가 주차장에서 차를 모델 Y를 꺼내는 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모델 Y로도 제가 가지고 있었을 때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그때는 프로그램 베이스였고 초음파 센서부터 해서 그래서 좀 불안불안했죠. 그래도 널널할 때는 쓸만했는데 이젠 FSD 베이스라는 점 그럼 좀 더 신뢰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코에서 아주 복잡한 데서 차를 부른다든지 이런 시연 현상들이 인플루언서들로부터도 그렇고 테슬라로부터도 그렇고 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심해서 근데 아직 널리 퍼진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저도 한번 사이버 트럭으로 이렇게 부르면은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발전하는 테슬라죠. 아직 이런 거 해주는 자동차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과연 다른 회사들은 옛날같이 뭐 안전을 고려해서 뭐 공격적으로 안 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는 아직 이런 거 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른 사이버 트럭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이제 모델 Y 6 6인승 지금 7인승도 돼 있긴 한데 이제 새롭게 주니퍼인가요? 이제 리프레시 되는 모델 Y에 있어서 덩치가 좀 살짝 커지지 않을까. 배터리 사이즈도 살짝 커진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루머입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모델 X처럼 6인승 요즘 프로모션으로 6인승 탑재된 모델 X가 잘 팔리는 것 같던데 모델 Y도 요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대박인 것 같습니다. 약간 공간에 대해서 좀 부족함? 미국답게 이게 좀 사람을 좀 많이 태울 일도 있고 짐도 많이 실을 일이 있다 보니까 모델 Y 가졌을 때 약간 그게 부족했고 모델 X에서도 SUV 팔코닝 있는 그 날려먹은 그게 제가 5인승으로 샀는데 좌석이 좀 한두 개 그게 내가 얼마나 쓰겠어 그랬는데 또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그게 좀 불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걸 좀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출시되고 주행거리가 조금 더 길어진다. 그러면서 가격을 그렇게 현 상태에서 묶는다고 하면은 혹은 소폭 상승? 그럼 미국에서 굉장히 대박 나지 않을까. 제가 다 소유해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트렌드가 보여서 사실 RAV4가 대표적으로 소형 SUV에서 RAV4도 엄청 커졌거든요. 제가 이번에 차 사고 때문에 렌트카 때문에 닛산 로그도 그렇고 이 추세가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 그거에 대응되기도 하고 6인승 괜찮지 않을까. 또 저것도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그랬다간 저희 와이프가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죠. 여튼 상품성은 최고인 것 같다. 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 벌써 3만 대를 최소 3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이제 언론에서는 또 이제 비판할 때는 이렇게 하죠. 저도 그렇지만 FSD가 그렇죠. 10만 불을 넘게 줬는데 정확히 차량 가격은 제가 산 건 이제 롱레인지니까 99,000인가 그럴 겁니다. 원래는 그쵸. 이게 8만인데 현재 다 파운데이션 시리즈로 업셀링 하는 거죠. 업셀링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got nothing 이런 비판적인 건 있지만 여기서 배울 점은 좋은 점은 지금 빈 넘버를 토대로 추적해 보면 최소 3만 대 이상 팔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이상 만들어냈다는 건데 뭐 캐나다에서도 이제 팔려고 하지만 현재 대다수는 미국에서만 팔았는데 뭐 3만 대 그쵸? 뭐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팔리는 사이버 트럭은 그러니까 결국 세금이라든지 뭐 이래저래 딜리버리 차지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은 결국 다 10만 불 이상 다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10만 불 이상 주고 사야 되는 차가 지금 3만 대 넘게 팔린다라는 거는 이건 진짜 미친 수치입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머세데스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작년에 10,000대 조금 넘게 팔았습니다. BMW 7도 겨우 이제 작년에 10,000대를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이거는 i7까지 합친 수치고요. 그러니까 10만 달러가 넘는, 자꾸 10만 대라고 제가 좀 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10만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1억 3천이 넘는 차는 미국에서도 1년에 10,000대 이상 팔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참 안 다뤄주는 건데 벌써 3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미 지금 비교가 F150이나 리비안을 비교할 게 아니라, 근데 거기는 이제 10만 불이 안 되죠. 물론 옵션을 덕지덕지 이제 거기도 풀업하게 되면은 10만 불은 가는데 그게 주력 모델이 아닌데, 지금 현재 사이버 트럭은 주력이 10만 달러가 넘죠. 근데 이미 3만 대가 넘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위력이 이게 상당한 겁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이게 의외로 충격이거든요. 업계 관계자 살짝 들어보면. 근데 별로 이거 뉴스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슬라 이제 럭셔리가 아니지, 그쵸? 이제 이런 모델 Y 같은 모델은 많이 대중적으로 됐고 텍스 크레딧도 받고 진짜 이제 많이 풀리게 됐죠. 그렇지만 테슬라의 위력이 참 여기서 나오는 건데, 비싼 모델도 정말 많이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 회사의 위력, 아직 브랜드 가치의 재고, 물론 이것도 언젠가는 가격이 내려가겠죠. 지금 이미 거기 나와 있는 가격이 지금 파운데이션 시리즈라고 해서 2만 불을 더 붙여서 파는 건데, 일단은 추후 결국은 엄청 대량 생산이 되면은 8만 불 돼서 텍스 크레딧도 받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이제 주행거리 좀 짧게 해서 4680이 더 한국 업체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행거리 좀 짧은 6만 달러짜리도 그때 6만 달러 팔지는 의문이겠지만, 결국 저도 구매했지 않습니까? 그거 알면서도 구매하는데 그걸 구매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게, 그리고 이 수치는 동급의 미국 내에서 10만 달러가 넘는 차들 수치에서는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브랜드 가치에 대한 재고, 이 회사가 그래도 비싼 것도 잘 팔아준다는, 잘 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고급 브랜드라고 다시 등극하는 그런 위상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한 몇 년, 이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익숙해지니까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1000년만년 이 사이버 트럭이 항상, 근데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없어서 이걸 새로운 임프레션을 주는 것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 같긴 해요. 아직 근처에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회사가 없잖아요. 진짜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덜 만드나? 이 차만 몰고 가면, 이 동네만 벗어나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차 자체도 진짜 생각외로 너무 잘 만들었고, 빨리, 그러니까 FSD만 되면은, 예,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차다. 여태까지 이 차에 대해서 비판하신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대량 생산을 꽤 잘 하고 있고, 생각보다 미치는 임팩트가 미국에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걸 잘 모르겠지만, 이 비싼 거를 이렇게 줘도 많이 파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쩐지 저희 동네에 이제 왜냐면 매일 나가면은, 제 차 말고도 두세 대씩 보니까요. 심지어는 이제 새로운 컬러로 랩핑되는 사이버 트럭도 꽤 보니까, 좀 흔해져 가고 있죠, 이 동네에서. 그걸 이제 저도 어쩐지, 판매 대수로도 이게 느껴지는데, 근데, 가격이 결코 싸지 않다. 근데 이걸 이 정도 팔았다라는 거는 대단합니다. 이렇게 비싼 거를요, 이렇게 많이 파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위력이 상당하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모델 S는 하드웨어 3인데 아직 12.5도 못 받았고, 액츄얼 스마트 서머도 아직 못 받았는데, 제발 빨리,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얼마나 나아졌겠어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하는데, 근데도 참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면들, AI 발전에 대해서 물론 투자자들의 기대치에는 아직 막 로봇 택시도 되고, 일론 머스크가 옛날에 이런 차들이
돈도 벌어다 줄 거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오너한테조차도 굉장히 제가 테슬라 좀 팬면인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감을 불어넣는 거는 그냥 저도 여기 익숙해져서 식상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 기대감을 불어넣는 거는 AI 위력은 이런 소프트웨어 위력은 정말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아직 산지 이제 꽤 됐는데 모델 S 정도면 더구나 하드웨어 3면은 이게 또 구형이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도 저도 여기에 쓰면 어떨까 이런 기능을 빨리 맛보고 싶어하는 이 기대감이 물론 예전보다야 줄었지만 아니 세상 어떤 차를 사서 기대감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고급 브랜드 그리고 미국 내에서 10만 달러 이상 받는 차를 10,000대 이상 팔기란 아무리 큰 나라고 시장이 커도 1억 3천이라는 가격은 그렇게 쉬운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간만에 이제 올해 지금 최고에 정말 6만 3천 대 이상 그리고 이제 수출한 것까지 하면은 8만 6천에 8만 7천 대 가까운 3랑 Y를 만들고 팔았기 때문에 수출까지 하면요. 올해는 중국에서 꽤 선방을 해서 순항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가 꽤 안 좋은데 지금 상대 경쟁사들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중국에서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아직 FSD가 중국에서는 완벽히 다 이제 오케이 된 것 같진 않은데 그게 없음에도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소소한 이런 업데이트들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만의 고유한 부분 따라오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단한 브랜드죠. 자, 마지막은 이제 xAI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 또 기업이죠. 이제 콜로서스라고 이거는 프로젝트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엔비디아의 GPU를 쓰는 건데 이제 H100을 10만 개 이제 온라인 됐고 한 20만 개까지 더블 시키는데 근데 여기 이제 H200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거를 만들어내는데 참 일론 머스크의 추진력과 이런 거는 대단합니다. 이게 이분의 장점이죠. 뭐 122일밖에 안 걸렸다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빅텍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가고 있죠. 이 GPU 클러스터를 얼마나 갖고 있냐. 지금은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하드웨어 경쟁이고 하드웨어를 더 넣으면 넣고 더 많이 이제 트레이닝하면 할수록 그리고 사실 약간 요거는 말이 좀 지난 영상을 보니까 지금 하드웨어 3라든지 하드웨어 4는 사실 이제 돌리는 거죠. 얘가 뭐 트레이닝 하는 건 아니죠. 트레이닝 하는 건 GPU가 하는 건데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일종의 온디맨드 디바이스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차에 달려 있어서 어쨌든 이런 실행시키는 것도 더 큰 모델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더 큰 파라미터가 들어간 그런 완성된 트레이닝된 결과물을 잘 돌릴 수 있어야 되니까요. 역시 뭐 하드웨어 싸움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큰 트렌드에 있어서 메시지가 틀린 것 같진 않지만 약간 핀트가 달라진 것 같아서 다시 좀 수정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참 이제 하드웨어 싸움인데 이게 약간 웨이통수라서 주식도 정말 이게 좀 진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아직 이렇게까지 막 투자해서 결과물에 대한 이게 전방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좀 제 생각에는 이미 저희가 체감하고 있고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 절감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뚜렷하게 어떤 퀀티파이 되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두려움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이게 워낙 빅테크 만드는 애도 빅테크고 사는 사람도 빅테크고 이게 사고 파는 게 지금 뻔한 상황이라서 너무 그들만의 세상이다 보니까 약간 좀 어떤 시장 전반적인 면에서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두려움이 그런 데서 그러니까 저변이 덜 확대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제가 또 느낀 점은 이제 너무 군비 경쟁 같이 그리고 뭐 이제 레리 페이지 구글의 파운더 중 한 명인 뭐 파산해도 좋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좀 뭐랄까 아이 캐칭하고 사람들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그렇게 회사들이 너무 무모하게 내가 이런 군비 경쟁에서 지면은 하드웨어를 넣으면 넣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 나오니까요. 뭐 너무 그런 쪽으로만 100% 생각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저도 하긴 너무 연구자로서 너무 한쪽에 바이어스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회사들이 일제히 이렇게 인프라, AI 트레이닝 하는데 투자하는 이유는, 큰 그림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 생각인데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지금 반도체 이런 특히 AI 쪽에도 양자 컴퓨터와 더불어서 돈을 막대하게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때 같이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돈들이 이런 단순 AI 투자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스타트업, 짐 켈러를 필두로 해서 지금 여기에 붙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한테도 정부가 일종의 마중물 같은 게 부어지는 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트라이가 되고 있고 지금 너무 언론에서 스팟라이트 받는 그런 생산 공정, ASML의 EUV라든지 그런 것만 이게 너무 이제 비춰지다 보니까 저게 실패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없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워낙 테크놀로지의 팬보이기도 하고 본업도 있고 그래서인 것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여러분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요.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진짜 이런 아직은 더 성능을 올릴 만한 그냥 공정 노드의 사이즈만 줄이는 막 1.5나노, 막 1나노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것만 마케팅 용어로 내서 그게 안 되면 마치 큰일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못지않게도 아직 하드웨어 단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그게 다 상용화가 될 거냐라는 거죠. 상용화 하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런 거는 다른 얘기니까요. 근데 요소에 성능을 올릴 만한 리소도 그렇고 포로리소 쪽에서도 그렇고 패키징 단도 이미 HBM부터 해서 쌓지 않더라도 여러 패키징 기술들이 이게 무식한데 이게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도하는 것들이 많고 정부도 돈을 붓고 있고 지금 최선단에서는 이런 빅테크나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기업들 XA부터 해서 지금 이런 붐에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하는 게 다 같이 할 때 정부도 돈 부어줄 때 할 때 다 하는 게 괜찮지 않냐라는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운더라고 해서 물론 대주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상장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해도 좋다?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뭔가 자극적인 발언이라는 데서 저는 비춰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옛날 같이 막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막 시스코 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라고 하는데 결과물도 그렇고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저는 물론 버블이 껴있을 수 있지만 조정을 받으면서 아직은 할 게 많다. 단 하나 이제 그거는 걱정인 것은 이거를 하드웨어를 더 때려 넣었을 때 더 좋은 게 아직은 계속 신기하게도 나오는데 아마 이런 분위기가 안 나올까봐 걱정하는 것도 저도 우려는 스러운데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요소에 이제는 덜 관심이 있었지만 이젠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모든 공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고 거기서도 좋은 인력들이 투자되고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도 발전을 하면서 계속 성능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재미난 게 덜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이 분위기면은 정부가 부어준 돈도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러면 이거 갖고 안 나온다고 그럼 더 큰 걸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분위기로서는. 근데 조심해야 할 건 이게 또 천년만년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동네 실리콘밸리에서 느끼기에는 아직은 할게 돈만 부어주면은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 참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참 엄청난 기대감은 갖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더 붓다 보니까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저도 다시 한번 이런 AI 트레이닝 머신을 통해서 현재 분위기를 봐도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로보택시를 보더라도 아직은 기대감은 계속 가지 않을까. 진짜 그 로보택시 발표하는 날이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미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을 공개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너무 낮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정 이제 헐리우드 스튜디오라든지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쉽게 제한된 공간에서 로보택시를 구현하기 쉽다라고 그러면은 뭔가 테슬라가 결국에는 궁지에 몰리면은 이걸 또 사업적으로 당장 택시로 안 풀어도 제한된 공간에서 당장 차를 움직이는데도 쓰는 것들이 의외로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을 통해서. 그래서 충분히 아직은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